자, 오늘은 리더스쿨 자 2기하고 3기를 다음 주가 구정이 껴가지고 오늘은 그냥 2기하고 3기를 그냥 한꺼번에 그냥 풀러 갈게요. 그래서 좀 잠깐 휴식 타임 좀 갖고 자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은 마이오피스 활용 방법. 우리 사장님들이 아직까지 마이오피스 활용 방법을 아직 모르시고 그리고 각종 서류. 지금 여기 테이블에 보시면요, 요거 하나씩 파일 하나씩 다 가져가시면 돼요. 이 안에 지금 다 정보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제가 상세히 설명을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대본 실습이 오늘 들어가 있어요. 여기 오시면은요, 예를 들어서 내가 게스트를 모시고 왔다, 아니면 내가 동네에서 누군가한테 뭔가를 좀 데모를 좀 보여주고 싶다, 그런 거에 대해서 오늘 상세하게 좀 알아보고 내가 실습을 하고 집에서 자꾸 연습을 하세요. 그리고 본인들도 이 미네랄 라인이 가장 좋은 게 뭐냐면, 다른 거는 그냥 입으로 얘기할 수가 있는데 미네랄 라인은 눈으로도 확인하고 본인들이 체험을 함으로써 거기서 또 비전을 또 볼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제가 여기서 네트워크 사업을 처음 시작하게 된 그 계기가 바로 이 미네랄 라인이에요. 이 대문에서 저도 이걸로 인해서 병을 고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좀 중요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도 제가 좀 설명 좀 드릴 거고요. 자, 첫 번째, 자 각자 핸드폰을 다 준비를 하세요. 자, 아직까지 핸드폰에다가 마이오피스 안 깔으신 분 있으세요? 우리 사장님 지금 깔으셨어요? 아니요. 빨리 깔으세요. 자,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셔서 한글로 LSPF를 치시면 돼요. 깔았어요. 네, 깔으셨죠? 자, 그럼 마이오피스에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죠?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맨 위에는 자기 회원번호를 넣는 거예요. 최소한 자기 회원번호를 머릿속에 입력을 하시고, 그 밑에다가는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어떻게 들어가셔야 되냐면 소문자 LSP 치시고 자기 주민등록번호 6자리 숫자를 치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여자분은 뒤에가 2, 남자분은 뒤에가 1로 들어가시면 돼요. 근데 가끔 뭐가 있냐면 내가 막 들어갔는데도 안 들어가죠. 예를 들어서 내가 등록서를 제가 등록을 시켰는데 남자분인데 여자 이름으로 착각을 하고 2로 넣는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한테 미리미리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들어가 주시면 돼요. 딱 들어가면 이렇게 나오죠. 그쵸? 그러면 요거는 나중에 하시고 여기를 닫기 하시고 자, 그런 다음에 맨 위에 모든 기본적으로 가는 건 어떻게 들어가냐면요, 화면 맨 위에 오른쪽에 이렇게 3땡땡이 있어요. 요걸 딱 눌러보세요. 타치 하시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렇죠? 자, 내가 이거는 사장님들이 시간 날 때마다 자꾸 들어가서 자꾸 이것저것 막 눌러보세요. 눌러보시면은 나도 모르게 손에 막 익어. 자, 여기 보시면 제품 보기가 있어요. 그러면 팩을 딱 누르시고 패키지를 한번 오른쪽에 탁 터치를 하시면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게 싹 나와요. 이렇게. 그런데 좀 작잖아요, 화면이.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업자는 220으로 들어오는데 현재 2개가 있어. 주디스 리버 화장품이 들어간 세트가 220짜리가 있고 라솔이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요걸 좀 자세하게 뭐가 들어있는지 보고 싶다 그러면 요걸 한번 터치를 한번 딱 해. 해서 들어가면 쭉 올리면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다 나와 있어요. 요렇게 해서 사업자님한테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요런 건 요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다시 또 원점으로 돌리려면 요 밑에 거를 누르세요. 여기 요걸 다시 한번 눌러도 돼요. 눌러서 헬스케어, 뷰티케어, 생활용품, 생활가전, 그 다음에 맨 밑에 보면 사업 보조용품이 있어요. 사업 보조용품에 들어가서 전체를 딱 치시면 각종 책자라든가 쇼핑백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게 다 돈이에요. 공짜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자, 다시 맨 위에 3개를 또 딱 치시면 중간에 LSPP라고 딱 써있어요. 이 LSPP를 딱 누르게 되면요, LSPP 스토리부터 시작해서 회사에 대한 정보, 비즈니스, 보상, 분해, 원료, 개발, 이 모든 게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사장님들이 시간 날 때마다 이거는 뭐고 이런 거를 한 번씩 이렇게 자꾸 터치해서 자꾸 들어가시면 가장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마이 오피스 옆에 보면은 마이 비즈라고 있어요. 요거를 딱 터치를 하시면 요렇게 딱 나오죠.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대시보드, 나의 대시보드 딱 치세요. 사장님들 다 치시면 여기 어떻게 나오냐면 딱 요렇게 떠요. 그럼 요런 거는 지워버리고 닫기를 하시고, 여기서부터가 나의 지금 현재 직급이 뭐고, 맨 위를 볼게요. 가입 일자가 나와 있어. 다들 똑같이 보세요. 다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그 밑에가 유지 직급이 나와 있어. 예를 들어서 내가 사파이어인데 쌉 최고 핀은 뭐냐면 사장님이 딱 찍은 핀이 최고 핀인 거예요.
밑에는 현재 내가 지금 유지하고 있는 거. 그런데 예를 들어서 유지직급이 내가 골드로 돼 있어. 골드로 돼 있는 사람들은 월급까지 챙겨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응? 그런데 내가 사파이어인데 골드도 아니고 브론즈 실버로 돼 있어. 근데 우리 지금 프로모션 걸려 있죠. 브론즈 실버 리더십 보너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장님들이 여기서 실망하지 마시고 내가 조금 더 해서 내가 최소한 꾸준하게 골드를 유지해야겠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밑으로 내려가면은 다음 오토식 결제일이 나와 있어요. 그쵸? 그럼 그 결제일이 그날이 내 오토식이 오는 날이야, 나한테.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오토식, 사장님 같은 경우 바로 오토식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시간 날 때 사장님이 하시면 돼요. 들어가서 신청하고 1년치를 걸면 돼요. 지금 프로모션에 걸려있기 때문에. 자, 우리는 한 줄만 내려가도 돈이 되는 게 바로 이 오토식 보너스예요. 그런데 작년까지는 우리가 오토식 보너스 변함이 없는 건 뭐냐면 오토식으로서 내가 물건을 사게 되면 5%가 드시되는 건 그건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작년까지는 석 달에 한 번씩 12만원 상당의 제품을 공짜로 회사에서 줬어. 내가 선택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올해부터 어떻게 되었냐면 이게 프로모션으로 걸려있는데 1년짜리예요. 1년짜리인데 내가 이거를 꾸준하게 12달을 1년치를 딱 스타트 들어갔을 때 12월 달에 내가 돈으로 환산해서 받아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얼마예요? 한 달에 10만원씩 쓴다고 치면은 1년이면은 120만원이죠. 자, 120만원에 거기서 내가 40만원에서 45만원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죠? 자, 그런 다음에 밑으로 쭉쭉 내려가면요. 발생 수단과 자기 LV가 써 있어. LV가 제로인 사람은 아직 사업자로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은 상태인 거고, 그 다음에 발생 수당이 밑에 있어요. 그리고 그 밑으로 쭉쭉 내려가면 뭐가 있냐면, 지금도 잘 보셔야 돼요, 사장님들이. 다음 주차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나오죠. 다음 주차.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어떻게 가야 되냐면 핸드폰을 다 내려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사장님 한번 내려볼게. 자, 우리 김은영 사장님이 지금 현재 골드예요. 그런데 사장님이 이렇게 내려보면 우리는 4주 합산이야. 4주 거를 합산을 해. 우리 모든 제품에 BV와 CV가 있어요. 그거를 다 합산을 하는데 여기 보면 사장님이 지금 현재 오늘이 딱 화요일 밤 12시 되면 딱 컴퓨터가 돌아가죠. 오른쪽 왼쪽에 3천 3천이 있어.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4주 그 전에 거 지금이 몇 주예요? 140 지금 몇 주예요? 142주차죠. 그러면 4주 거 사장님이 136주차께 빠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 3천 3천 그럼 이게 없어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4주 안에 내가 빨리 그걸 채웠어야 돼. 무슨 일을 했었는지. 그러면 어떻게 돼? 골드라는 걸 계속 유지를 하게 되면 꾸준하게 내가 많이 가져가는 사람은 300까지 가져가는 사람이 있고 200에서 300 그 사이를 내가 가져가는 월급으로 받아가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요 4주 합산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응? 그리고 그 다음 주차가 어떻게 되냐면 137주차께 빠지는 거야. 들어온 게 없어. 그럼 나가는 것도 없는 거지. 그런데 나는 한쪽은 많이 있는데 못 타먹었어. 그럼 어떻게 되냐면 타먹은 사람은 그 볼륨이 없어지는 거고 안 타먹은 사람은 누적으로 가는 거야. 계속. 그래서 항상 보면은 누적 점수라는 게 여기 항상 나와 있어요. 사장님이 지금 토탈 CV가 216이 지금 남아있는 상태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요렇게 해서 마이 오피스를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가셔서 보시면 린시아 멤버스 몰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요즘에 줌 미팅에서 곽종수 선생님 자꾸 떠들어대죠? 네. 이 린시아 몰로 들어가시면 1000BB로 들어온 사람만, 그 사람한테만 혜택이 있는 거야. 그런데 나는 1000BB로 들어오지 않았어? 그러면 여기서 물건을 사면 그 세일된 가격으로 구매를 할 수가 없다는 거. 근데 저도 들어가서 보니까 무지 싸더라고. 엄청 싸. 깜짝 놀랐어, 저도. 그러니까 거의 마진이 없는 거를 그냥 우리가 물건을 가져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경우가 있어. 지금 몇 분 계신데 내 거 말고 뭐 예를 들어서 내 뭐 언니 거를 뭐 해주고 싶다. 그럴 때는 어떻게 들어가시면 되냐면 요거를 다시 눌러요. 요거를 딱 눌러. 그럼 여기 로그아웃이 싹 있죠. 로그아웃을 딱 쳐. 그럼 언니께 등록이 돼 있으면 회원번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다가 이거를 지우고 언니 거 회원번호를 집어넣어. 그런 다음에 그 밑에다가 또 LSB 풀 언니의 주민등록번호 6자리에다 2 해서 딱 두면 그 언니께 들어가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오토식을 걸어주고 싶다? 그럼 그 사람의 마이오피스에 들어가서 오토식 걸기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죠?
자, 요런 방법도 있어요. 요런 방법도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누군가한테 내가 물건을 사야 되는데 나는 오토십이 걸려 있어. 그런데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냐? 내 밑에 사람 거. 근데 모르는 사람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안에 주문 방법이 다 있어요. 요거 이따가 좀 이따가 설명을 다 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것도 제가 한꺼번에 오늘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마이 오피스가 우리가 작년 10월 달부터 바뀌었어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2024년도도 우리가 글로벌을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는 이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헷갈려가지고, 그러니까 들어가서 무조건 계속 봐야 돼. 이거 쳐보고 저거 쳐보고 자꾸 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손에 익는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죠? 자, 이렇게 해서 마이 오피스 보는 방법은 이렇게 해서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사장님들이 잠깐만. 자, 기본적 사장님 가서 볼게요. 자, 들어가 보세요. 마이 오피스 들어가 보세요. 아침에 이제 사장님들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글로벌이 시작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외국에 지인이 아는 사람이 있어. 그걸 어떻게 스폰서한테 연결을 해서 그 사람을 내 바이너리에 집어넣었어. 그런데 어떻게 돼요? 우리하고 시차가 틀린 나라가 있잖아요. 중국 같은 경우도 굉장히 땅이 넓기 때문에 시차가 틀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은 시가 같은데, 그러면 글로벌이 시작이 되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면서도 돈을 벌어. 자, 그럼 저같이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핸드폰을 봐요. 나는 오늘 자면서 얼마를 벌었는지. 이제 가시죠? 이렇게 해서 들어가시면, 자, 여기 대시보드가 있어. 자, 이렇게 보면은 맨 밑에서 여 중간을 치면은 사장님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직급은 골드야. 이렇게 골드인데 그 다음 직급 골드로 가려면 몇 점 몇 점이라는 게 다 나와. 그 다음은 루비. 요렇게 요런 식으로 해서 치시면 바로 딱 그 위에 것까지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한 계단 한 계단 자꾸 도전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마이 오피스 어느 정도 보시는 법은 알으셨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나로 인해서 내 밑으로 내 사나 내 스폰서권을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위에 스폰서들도 밑에 사람한테 자기 바이너리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그러면 내 바이너리를 보고 싶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요 세 가지를 딱 누르고, 그런 다음에 여기서 뭘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아직 사장님들한테는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한눈에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마이 빚이 들어갔죠? 그러면 잠깐만요. 자, 그룹 내역이라는 게 있어요. 그룹 내역. 그룹 내역에서 개보드를 딱 치세요. 그럼 딱 이렇게 나와.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가냐면 전체 보기를 누르는 거야. 전체 보기를 탁 쳐.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이거 아셨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밑에 사다가 되게 많은데 누가 누군지를 모르겠어. 그럴 때는 어떻게 가면 좋냐면, 일단 요거를 딱 보시고, 예를 들어서 이 밑에 많다고 치자고. 그럼 중간중간에 이재한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재한 사람이 딱 길이 있으면 여기다가 그 밑에 몇 명을 다 하고 있는데. 자, 여기다가 잠깐만. 자, 가르쳐 줄 거예요. 잠깐만. 여기 보면 3대까지 있잖아요. 이걸 딱 쳐서 50대까지가 있어. 50대를 딱 쳐. 자, 그럼 한 바퀴 돌아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다 이재한을 쳐보세요. 네, 한 치고, 그렇지, 찾기. 그럼 딱 나오죠. 회원번호. 요거를 딱 쳐. 그럼 이렇게 나와. 근데 이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있어. 이것도 전체 보기를 하는 거야. 여기서 바로 전체 보기를 들어가. 그러면 이게 한 바퀴 돌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제 사장님들이 3개월, 6개월, 1년 정도 되면 밑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달릴 거예요. 그럼 누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렇게 되면은 내 끝을 찾아서 내가 밑에다 누군가를 넣었을 때 그 끝에 걸 찾아야 돼. 그럼 전체, 지금은 인원이 없으니까 전체 보기라면 확대가 되는데, 저처럼 인원이 많으면요 누가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끝에 이걸 자꾸 찾아야 돼. 이게 조금 힘들어. 그 전에 우리가 글로벌 하기 전에는 한눈에 보게끔 다 돼 있었어. 이게. 근데 이제 글로벌 서버로 바꾸면서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좀 힘들어요. 그래서 보실 때는 이런 식으로 해서 찾아서 보시면 되는 거고, 그 여기서 또 보충사 더 듣고 싶고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저한테 언제든지 물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마이 오피스는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는 거고요. 혹시 여기 마이 오피스 보는 거에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하세요. 궁금한 거. 그리고 오토십을 맞출 때에는 오토십으로 딱 들어가시잖아요. 그러면 40bp라는 게 있어요. 그 40bp로 들어가셔야 돼요. 70bp로 들어가시면 안 돼요.
40bb로 들어가셔야지 그걸로 들어가서 그 프로모션에 대한 상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미유지로 돼 있는데 미유지면은 안 돼 있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오토시 바로 가게 해서. 그렇지. 이거를. 그렇죠. 그러면 사장님이 미유지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김희정 사장님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어. 근데 이 밑으로 사람이 있네. 예를 들어서. 그런데 미유지가 돼 있어. 항상 대시보드에 보면 밑에 뜨는 게 뭐냐면 유지라고 뜨는 사람이 있고 미유지라고 뜨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유지로 뜨는 사람은 오토십이 들어가 있고 밑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자가 한 명이 들어왔어. 오토십을 하든 1000bb로 들어오든 유지로 뜬 사람은 이 볼륨을 다 정립을 할 수가 있어. 근데 미유지로 떠 있는 상태면은 밑에서 40B가 들어오든 누가 비난을 하든 이거에 대한 볼륨을 하나도 못 가져가. 그래서 항상 이 미유지로 써 있는 사람을 잘 보셔야 돼요. 항상 나부터 시작하는 두 줄 바이너리에 이 미유지로 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항상 매주 화요일 날 되면 딱 컴퓨터가 돌아가. 밤 12시면. 그럼 그 다음날 수요일 날 아침에 일어나서 대시보드 딱 들어가서 왜? 우리한테 중요한 건 우리는 이 네트워크 서버를 왜 하냐면 인쇄소득을 가져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밑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220에 15% 해봤자 15만 원밖에 안 돼. 자,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밑에서 소비 군단이 예를 들어서 100명 있다고 치자고. 그 100명이 다 오토십을 한다고 쳐봐. 그럼 어떻게 해요? 나는 앉아서 거저 가져가는 거야. 그쵸? 그럼 어떻게 해? 나는 죽어라 미우지 이거 체크를 해야 되겠죠. 중요한 건 어떤 사람은 밑에 산화가 많은 사람은요. 딱 화요일날 딱 밤 12시 딱 되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우리 주급점 2,500 딱 찍고 시작해요. 2,500 딱 찍고 시작해요. 2,500 딱 찍고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 뭐 몇천, 1억, 2억 막 이렇게 들어와요. 그게 바로 주급점이에요. 2,500 주급점. 2,500 딱 찍고 시작하셔야 돼.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걸 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 오토시만 계속 활용을 하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요. 그럼요. 예를 들어서 자 여기 김소희 사장님이 있어. 이 밑에 산으로 뭐 무지하게 많아. 여기서 오토심을 돌려 40BB. 그럼 이 사람이 40BB를 딱 시작을 하면 이 위에 있는 라인은 다 공유받는 거예요. 40BB. 다 공유받는 거예요. 응? 그럼 이 밑에서 근데 내가 미유지를 했어. 그럼 이건 올라오고 다 못 박아가는 거지. 결국 뭐냐? 밑에 들어오는 비브라는 거는 다 즉 나한테 현금이라는 얘기예요. 이걸 사장님들 꼭 알고 가셔야 돼요. 중요한 건 우리 밑에 산하에 물론 사업자도 있어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소비 분란이 많이 들어와 있어야 그게 나한테 인쇄소득이 된다는 거. BV 1은 1,000원이에요. 1,000원.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돼요. 40BV. 무조건 들어온 사람은 무조건 다 나한테 올라오게끔 이걸 만들어가는 지금부터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글로벌이 시작이 되면요. 사장님들이 한쪽 줄만 쫙 내려가고 그 밑에 글로벌이 잘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 롤업이 되잖아요. 롤업이 되면 사장님들은 한쪽 줄만 가지고 주급점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가시죠? 분명히 그 안에는 사업하는 사람과 소비하는 사람과 사업을 물건을 잘 파는 사람과 잘 먹는 사람과 사업자를 잘 데리고 오는 사람 이런 사람들 분명히 다 들어오게 돼 있어요. 네. 보통 대부분이 네트워크 단계에서는 한 8단계, 9단계에서는 리더들이 한 명씩은 나온다고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워낙에 빨리 가다 보니까 처음부터 리더가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그 반면에 1년을 해도 안 나오는 사람도 있어. 근데 그거는 내 탓이 아닌 거야. 운 탓도 아니에요. 그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내가 리더라고 생각하고 가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나부터 챙기면 내가 내 밑에 있는 사람도 똑같이 나를 복지한다는 걸 이걸 잊으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 다 아셨죠? 자, 마이오피스에 대해서 무조건 오토십을 걸게 되면 자, 이걸 아셔야 돼요. 한국은 외국은 예를 들어서 등록을 하게 되면 등록비를 받아요. 심지어 이 종이값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외국은 이 0.1도 공짜라는 게 아예 없어요. 한국은 종이값을 안 받고 등록은 누구나 다 공짜로 할 수 있다라는 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신규 미팅을 갔다가 만약에 그 친구가 돈이 없대. 그럼 오토십이라도 해서 그 발판을 마련해 주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저서 오토십이라도 결제할 수 있게끔. 응? 그럼 오토십에 대한 거를 내가 빠삭하게 이해를 해야 되겠죠. 한 줄만 내려도 돈이 된다는 거. 1년을 계약을 했을 때 거기다 40%를 내가 가져갈 수 있다는 거를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고 그럼 거의 공짜랑 마찬가지인 거지. 맞잖아요. 물건이 70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오토십 할 게 없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죠? 자, 그런 다음에 각종 서류 작성하는 데 들어가겠습니다. 자, 핸드폰을 이제 내려놓으시고 자, 여기서부터 사장님들이 이제 잘 보시면 돼요.
각종 서류 작성은 오늘 제가 파일 하나씩을 다 드렸습니다. 이 안에 각종 서류가 다 들어있어요. 자, 요거 하나씩을 들고 제가 지금 하나씩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제일 먼저 등록서부터 볼게요. 오늘 등록하실 분들이 계시면은 내가 뭘 잘못했는지 이걸 잘 자세히 보시면 돼요. 자, 이 등록서류에서 체크해야 될 게 뭐냐면 여기 자세하게 봐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지금 사람들이 예명 쓰는 사람 되게 많아요. 여기다가 예명을 쓰시면 안 돼요. 주민등록상에 내 이름을 쓰셔야 돼요. 등록할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처음 오신 게스트한테 등록지를 받을 때에는 이번에 본명, 주민등록증상에 법적으로 나와 있는 그 이름을 쓰셔야 되고 내국인인지 외국인인지 이거 딱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사람의 핸드폰 번호. 핸드폰 번호를 왜 써야 되냐면요. 그 이유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뭐가 잘못됐을 때 본사에서 전화가 가고 그리고 SNS로 그리고 그냥 메일로 무슨 일이 있을 때 회사에서 프로모션이 있을 때 무슨 알림 글 있을 때 글로 항상 글이 가요. 그리고 생년월일도 정확하게 써주셔야 되고 성별 써주셔야 되고 이메일은 써주셔도 되고 안 써주셔도 됩니다. 그러나 내가 최소한 사업자라고 본인들이 생각을 하신다면 이메일 번호를 쓰시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주민등록상의 주소 말고 본인이 현재 살고 있는 주소를 쓰시면 돼요. 요거 체크해 주시고 우편번호는 안 쓰셔도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밑에 신청인 정보 이건 안 쓰셔도 돼요. 거기는 그냥 X를 해놓으세요. 저처럼 똑같이. 이거 주사업자는 뭐예요? 부사업자는 뭐예요? 어떤 거요? 이거 여기는 주사업자들. 그러니까 여기는 안 쓰셔도 된다고. 거기는 그냥 무시하시면 되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 추천인 정보예요. 요게 가장 중요해요. 자, 여기에서 추천인 내가 예를 들어서 나의 파트너의 부탁을 받고 미팅을 갔어. 근데 추천인은 그 파트너가 아니라 내 이름을 써. 그럼 안 되겠죠. 왜? 우리는 보상 플랜에서 추천 보너스가 15%잖아요. 그럼 그게 나한테 들어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내가 나중에 도둑년이라 소리 들어요. 사장님 지금은 15%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죠? 나중에 이 15%가요 사람은 모르는 겁니다. 엄청나게 크다는 거. 자, 그래서 저는 제 여동생한테도 추천 안 줍니다. 전 제 남편한테도 안 줍니다. 우리는 다 각자 추천은 각자 하는 거야. 저는 이게 아주 공부가 굉장히 확실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추천한 사람의 걸 써주는 거야. 내가 추천했으면 내 거를 쓰는 거고 내가 내 파트너한테 부탁을 받았으면 그 사람 걸 써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추천인 번호. 근데 되게 이런 경우가 있어. 타 네트워크에서 왔는데 내가 얘도 내가 책임져야 되고 얘도 책임져야 돼. 근데 얘가 순번이고 얘가 두 번째야. 그럼 어떻게? 그럴 때에는 추천을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어요. 왜? 필 받으라고. 그런 경우도 있어. 그래서 이거 사람들이 잘 알고 있으면 되고 저는 아버지건 엄마건 남편이건 여동생이건 그런 거 없어요. 각자 해. 저는 딱 이 스타일이에요. 그 다음에 본인의 이 추천인의 연락처를 꼭 써주셔야 돼요. 무슨 일이 생겼을 때는 바로 전화가 가기 때문이에요. 내가 직접 추천한 사람을 쓴다는 것과 그 다음에 여기에 직접 추천한 사람의 아이디 번호 다 있죠? 이거 쓰시면 돼요. 모르시면 마이오피스에 들어가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락처는 꼭 써주시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누구 밑에 달 건지 이거 정말 중요해요. 마이오피스 아까 활용법 보셨죠? 맨 밑에 누군가한테 달 것 같으면 그거 들어가서 보시고 그 사람의 아이디 번호 꼭 써주시고 오른쪽 왼쪽 이걸 확실하게 써줘야 돼. 요즘에도 가끔 저한테 회사에서 전화 오는 게 뭐냐면 등록을 제가 하는데 오른쪽이 사람인데 자꾸 오른쪽이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여기서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이렇게 해서 꼭 이거 써주셔야 돼요. 잊어먹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완벽하게 쓰셨어. 그런데 요거 체크 안 하면 이거 큰일 납니다. 등록이 안 돼요. 그래서 요 밑에 거는 무조건 그냥 다 체크 미리 체크하시면 되고 그런 다음에 밑에 연도, 날짜, 그 다음에 신청인의 사인 받으시고 그리고 맨 밑에 보면 info@linsia.com이 있어요. 여기로 보내시면 되는데 아직 우리 사장님들이 초짜니까 처음 하시는 분들이니까 일단은 다 완벽하게 서류를 작성을 하셨으면 저한테 개인톡으로 보내주세요. 이걸 하실 때에는 첫 번째 중요한 거 주민등록증 사진 앞면만 있으면 돼요. 근데 주민등록증이 없어. 그럼 운전면허증 사진. 근데 운전면허증도 없어. 그럼 어떻게? 여권.
그렇죠. 요즘에 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주민등록증이나 이런 거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 우리 링클에 링클 보내기가 있어. 근데 그거는 글로벌 사업이 이제 시작돼서 그건 이제 없어질 거야. 그래서 내가 사장님들한테 안 가르쳐 드리는 거고 그게 문제가 많은 게 뭐냐면 내 글을 막 대충대충 달아가지고 그걸 또 정리하는 또 골치가 아파 회사에서. 그래서 그건 없애버릴 거예요. 그래서 그걸 무시해버리고 이걸로 그냥 일단은 좀 통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여기다 보내지 마시고 저한테 보내주세요. 그리고 완벽하게 이분이 소화를 됐다 하면은 그때부터 본인들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그때는 알아서 보내시면 돼요. 최소한 본인이 직급이 사파이어 이상이라고 생각한다면 사파이어들은 각자 하셔야 돼. 우리가 지금 부산이 급성장하는 바람에 중간중간 잊어먹고 그냥 올라가신 분들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조교육을 좀 제대로 좀 받고 넘어가야 돼요. 자, 요거는 완벽하게 이해하셨죠? 자, 그럼 두 번째 넘어갈게요. 제품 주문서. 그 화일 안에 제품 주문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데 이 제품 주문서는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언니 거를 내가 뭔가를 사고 싶다. 그럼 그 사람 걸로 들어서 사는 것도 상관은 없는데 빠르게 가시려면 예를 들어서 내가 오른쪽 왼쪽에 사람이 많아. 예를 들어서 여기다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내가 오른쪽 왼쪽에 사람이 많아. 여기도 많이 있고 막 여기도 많아. 그런데 여기가 막 많다 보니까 여기 누가 누군지도 몰라 사실은. 근데 물건을 주문을 받았네. 그럼 어떻게 내 대시보드를 먼저 들어가. 내 대시보드를 먼저 들어가서 분명히 오른쪽이 볼륨과 왼쪽이 볼륨이 분명히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럼 적은 쪽, 모질한 쪽. 그럼 예를 들어서 이쪽이 모질하다 그러면 이쪽이 맨 밑에 있는 사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 사람 걸로 작성을 하는 거예요. 물건을 살 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볼륨이 어떻게 떠요? 이 소실적으로 잡히는 거예요. 그럼 쓸 때는 어떻게 써야 되냐면 물건을 쓸 때는 이 가장 맨 밑에 있는 사람 이름을 맨 위에다 써주시고 회원 정보 써주시고 그 사람의 아이디 번호만 써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물건 받을 사람은 내 거로 쓰는 거지. 내가 받을 거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응? 그리고 남의 거 막 이렇게 들어가서 그건 솔직히 그건 좋은 게 아니거든. 프라이버시 침해이기 때문에 그건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왕이면 이걸로 그냥 써주시는 게 더 좋다라는 거죠. 이렇게 써주셔서 내가 남의 걸로서 물건을 살 때에는 맨 위에 거를 그 사람 아이디 번호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수령인에다가 내 이름을 써서 내가 받을 수 있게끔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일 경우 자 이렇게 신용카드에 체크를 꼭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은행이면 하나은행이라는 걸 꼭 써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카드가 없어. 그럼 내 카드를 써야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상관없어요. 남의 카드 써도. 그러나 여기에는 카드 번호, 유효기간 다 적어주시고 그리고 그 카드 주의 생년월일까지 다 쓰셔야 돼요. 이래서 그 다음에 여기 써야 될 게 뭐냐면 지금은 비번 두 자리 안 쓰시면 결제 안 들어갑니다. 이건 어디든지 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몇 개월인지 딱 써주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오픈팩을 쳤다. 그러면은 요거 오픈팩이 마이너스는 다 나오죠. 1000BB 한 개에 1000BB에 1000CB 220만 나오죠. 요거를 딱 정확하게 다 써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비밀번호 넣어주시고 이렇게 앞자리는 필수예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렇게 하니까 1000BB에 1000CB 나와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꼭 써주셔야 돼요. 요거 쓰는 게 귀찮다면 요것만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런 다음에 날짜하고 연도하고 그 사람 이름 사인까지 해서 사진 찍으셔서 저한테 개인톡 주셔도 되고 아니면 직접 이걸 넣으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혹시나 모르니까 사장님들이 잘못 쓰면 안 되기 때문에 저한테 일단 먼저 보내세요. 그럼 제가 한번 딱 훑어보고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다 완벽하게 이해 가셨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넘어갈게요. 명단 작성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박성원 사장님 오셔가지고 참 다 모르시죠? 아시죠? 맞아. 여기 박성원 사장님도 같이 LSP를 하시는 분들이니까 우리 어떻게 되는 거냐면 사장님한테 스폰서 김소희 사장님 스폰서고요. 그 다음에 김문정 사장님한테는 여기가 스폰서가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잘 아셨죠? 자, 그리고 어떻게 되는 거냐면 김소희 사장님의 소실적에 김민정 사장님 계세요. 그러면 둘 사이는 형제 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님 이렇게 해주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죠? 우리는 비즈니스에서 만났기 때문에 호칭은 제대로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명단 작성 들어갈게요. 저기 들어오는 입구에 보시면 왼쪽에 명단 종이 제가 이만큼이나 코피해놨어요. 이건 사장님들이 제가 네트워크를
스타트한 날부터 여지껏 쓰고 있어요. 근데 이 명단 작성이요 한 번 쓴 게 평생을 가요. 지금 한 이만해요. 수시로 봐요 저도. 수시로. 외국 나가면 더 많죠. 그래서 저도 지금 수시로 보고 있고 한국에 이제 25년 만에 들어서 이제 들어온 지 2년 조금 넘었는데 지금 한국에서 다시 명단 작성한 게 지금 또 이만큼이 됐어요. 계속 늘어나요. 왜? 그 당시에는 나하고 운이 안 됐지만 나중에 또 나하고 운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명단 작성한 거는 버리지 않고 꾸준하게 내가 계속해서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네, 싹 써주시는데 명단 작성할 때에 있어서 아는 사람은 그냥 무조건 다 적으세요. 본인들이 판단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여기 보면요. 성별, 나이, 지역, 친밀도, 네트워크, 경험, 자녀, 성향 이렇게 쫙 있는데 이건 전체적으로 다 안 쓰셔도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기서 이름과 성별과 나이는 중요하고 지역, 친밀도까지 중요해요. 여기까지도 중요해요. 네트워크까지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까지 중요해요. 그런데 이런 거는 안 쓰셔도 되는데 성향은 중요해요. 성향. 이 사람 성향이 어떤지 그리고 관심사도 중요해요. 왜? 그 관심사를 알아야 내가 그 사람 공부를 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기타 부분 뭐 그런 거 좀 써셔도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선순위는 긍정적인 사람, 꿈 있는 사람, 그리고 욕심 있는 사람 이거를 나만의 방법으로 체크를 하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동그라미, 삼각, 네모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요. 그래서 나만이 알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좋고요. 그리고 여기 명단 작성에 있어서 상대방 대상을 판단하지 말고 작성할 게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핸드폰 딱 펼쳐놓고 그냥 있는 순서대로 다 적는 거예요. 적다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미팅을 붙일 때에 있어서 후원자 명단 양식이에요. 자, 저한테 미팅을 붙이셨는데 제가 상대방이 뭘 알아야지 제가 설명을 할 거 아니에요.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사람들이 딱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저한테 미팅을 붙였을 때에는 요걸 항상 핸드폰에다가 캡처를 하시든가 하셔서 미팅하기 그 전날 저한테 미리 보내주시던가 이거는 매너예요. 매너. 나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한테 사장님들이 지금부터 사장님 밑에 있는 사장님들한테 이걸 가르치셔야 돼요. 미리미리 보내주시는 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설명자. 자, 저한테 보냈어요. 그러면 우리 설명자 누구예요? 저죠. 그다음 B는 뭐냐? 소개한 사람. C는 이렇게 네이버에 들어가서 홀려가지고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A, B, C에 대해 설명이 쫙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설명자는 누군지, 소비자는 누군지, C는 고객, 게스트예요. 요거에 대한 부분은요, 요 시간 끝나면 그 상기실에서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요거 일단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성명, 나이, 그리고 소개한 사람, 그 게스트와의 관계가 어떠신지, 과적 관계는 안 적으셔도 됩니다. 자, 학력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대충 쓰시면 되고요. 현재 주요 경력, 그리고 현재 직업이 뭔지, 그리고 경제력, 상중하로 판단을 하시면 돼요. 상중하로 판단을 하시면 되고,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는 거. 색깔이 틀리죠? 중요한 부분 제가 이렇게 해놨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상중하로 표시해달라는 거. 그리고 여기에서 내가 아는 것만 체크를 하시면 돼요. 그런데 미팅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이걸 봐. 이 사람이 굉장히 활달한지, 아니면 굉장히 마인드가 긍정적인지. 긍정적인 사람한테는 무슨 얘기도 다 돼요. 그런데 부정적인 사람한테는요, 그 부정이라는 껍질을 한번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싹 한번 벗겨야 돼요. 그게 힘들어요. 그래서 요건 사람들이 꼭 무조건 체크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보면 딱 세 개로 나눠져 있죠. 구조에서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적극적인지 활발한지 요걸 보면요, 굉장히 이 사람을 미팅할 때 어떤 식으로 내가 리드를 해야겠다는 게 딱 답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다 체크를 좀 대충 해주시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 추천 이유 써주시고 사업 설명의 이 방향성.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친구를 소개했는데 이 친구는 돈을 좀 많이 벌어야 되는 친구야. 그러면은 보상 플랜 쪽으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니면 제품에 되게 까다로운 사람이 있어. 근데 사실은요, 제품에 까다로운 사람 사업 안 해요. 그런 사람들은. 제가 제품에 일일이 다 디테일하게 다 얘기를 하면 제가 연구소에 가지 여기서 이거 하고 있겠습니까? 근데 그거 사실은 요즘에 얼마나 핸드폰이 잘 나와 있어요. 들어가면 다 나오잖아요. 근데 이 방향이 어느 쪽으로 잡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 좀 써주시고, 이 미팅에 쓰는 사장님들이 안 쓰셔도 됩니다. 매우 중요하다고 써있죠. 그리고 여기서 결과와
작성한다. 미팅했어의 결과는 A가 작성한다. 이건 사장님이 작성하는 게 아니라 이 설명한 사람이 작성하는 거예요. 제가 이 후원자 명단 작성 양식을요. 여기 부산센터 연 날부터 여지껏 다 두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일일이 다 체크해갖고 첫 번째 만났고 두 번째 만났고 세 번째 만났고 제가 일일이 다 체크해서 제가 다 두고 있어요. 그 중에서 버릴 거는 저는 버려요. 과감하게. 근데 내가 이분 내가 언제 꼭 다시 만나겠다는 사람들은 제가 특별하게 다 스티커를 다시 붙여놨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요건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자 그런 다음에 플랜 짜기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요거까지 이해 가셨죠? 양이 안 돼. 내려와. 너도 등록하란 말이야. 그래서 그거 같지? 자 플랜 짜기 들어가 있죠? 자 요것도 굉장히 많이 제가 복사를 해놨어요. 플랜 짜기는요 가장 쉬운 방법부터 들어가시면 되는데 내가 아직 직급을 안 갔다? 그리고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뭐 골드라는 직급을 갔다? 그럼 지금부터 4주 플랜을 짜는 거야. 우리는 4주 합산이기 때문에 4주 플랜을 짜는 거야. 그런데 다 누구나 똑같이 가장 좋은 우산이 쫙 펴져야지 비를 안 맞겠죠? 들 펴진 우산이면은 내가 비를 맞겠죠. 이렇게 골고루 갖춘 나로 시작해서 2명, 2명에서 또 2명, 2명에서 4명, 그 다음에 8명. 이건 정말 예쁜 우산이에요. 이런 우산은 정말. 이 사람은 어떤 사업을 했냐면요. 정말 내 파트너와 스폰서가 딱 단합이 되어 있는 그룹이 대부분 이렇게 나와요. 그럼 어떻게 돼요? 리더가 굉장히 빨리 양성이 되는 거죠. 네, 이 우산이 가장 좋은 거예요. 이렇게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냐면 첫째 주, 나 창비비를 시작을 해서 이렇게 나의 오른팔과 왼팔을 만든다. 그렇게 해서 나는 첫째 주에 브론즈를 달성을 한다. 자, 둘째 주에는 어떻게 가냐? 나의 오른팔과 왼팔을 빨리 오른팔과 왼팔을 만들어준다. 이렇게 되면 뭐가 되겠냐? 나는 3일조가 돼 있는 거죠. 나만 3일조가 돼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오른팔과 왼팔도 3일조가 돼 있어. 그럼 기본적으로 이 사람을 순위라고 했을 때 이 순위는 A, B가 있어요. 그럼 A, B에 1, 2, 3를 다 갖춘 거야. 이 사람도 1, 2, 3를 다 갖춘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가면 둘째 주에는 나는 골드가 돼 있는다. 자, 셋째 주에는 어떻게 간다?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가면 나는 루비가 돼 있는다. 그래서 마지막 주에는 사파이어. 왜? 우리가 사파이어까지는 오른쪽에 필요직급이 필요 없어요. 나의 스타트는 어디라고 보면 된다? 사파이어부터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LS 피플의 보상 플랜의 타겟은 어디냐면요. 골드예요, 골드. 내가 골드를 꾸준하게 유지를 했을 때 들랑달랑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걸 꾸준하게 유지를 했을 때 기본적으로 주급과 월급을 같이 동시에 챙겨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리더십 보너스도 챙겨가고 추적 보너스, 후원 보너스, 매칭 보너스 다 챙겨갈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 맥시멈의 포인트는 어디냐면 골드에다 맞추시면 돼요. 자, 사파이어까지는 무조건 달성을 하셔야 돼요. 사파이어부터가 여기는 스타트예요. 우리 그룹은 사파이어부터 와요. 우리 그룹은. 사파이어가 우리 그룹의 다이아몬드가 그룹의 리더가 기둥이 아니고요. 사파이어가 기둥이에요. 이 사파이어로 인해서 좌우가 돼요. 요거 사장님 핵심 포인트 잘 알고 가셔야 돼요. 자, 요까지 이해 가셨죠? 그러면 220에 프로모션 없이 가셔도 사파이어까지 가시면 약 700만 원이나 정도 가져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 가셨고요. 여기 다 이해 가셨나요? 여기까지는 다 가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데몬 시스템을 들어갈 건데 데몬 시스템은 어떤 걸로 들어가시냐면 이제 요거는 파일을 이제 다 접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다 파일은 다 챙겨 놓으시고요. 물 좀 끓여놔 주세요. 자,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요 데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요거는 항상 이제 저희가 다니면서 뭐 플러스 파티를 한다든가 다니면서 할 때 이제 이런 식으로 팔짱 놔주시는 거고요. 이거는 제가 차 안에다가 항상 갖고 다니는 계속 세트예요. 제 차 안에 항상 이게 세트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비누는 항상 깨끗한 거를 준비해 놓고 있어요. 저는 우리 집에 있는 비누, 진짜 쓰는 비누도 여기서 한두 번 쓴 거 집에 가져가서 쓰지 저희 집에는 새 거 풀어놓지 않아요. 우리는 명품을 취급하는 사람들인데 사람들은 이걸 반대로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내가 이 사람을 내 바이너리에 담고 싶어. 그럼 어떻게 돼요? 왕의 대접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거지 친구라면 그 사람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항상 깨끗하게. 저는 집에서 나올 때는 항상 내 차에 대모서가 완벽하게 잘 돼 있는지 소금이 혹시 뭉쳐있진 않나 다 세팅을 하고서 다 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좀 잘 보셔야 되고요. 사회 미네랄 라인이 우리가 이제 체험을 할 거예요. 체험을 하는데 이렇게 지금 현재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마지막에 이제 머드픽이 나오는데 이 머드픽 같은 경우는 플러스 파티 할 때 많이 해요. 사람들이 얼굴에다가 직접 대문을 해주시고 이 사회 소금으로 입욕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많이 해주시고 요즘 사업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가시냐면요 차에다가 왜 그 조격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걸 들고 다니면서 이거를 아예 그냥 왜냐면 요즘에는 집에 탕이 없는 분도 되게 많대요. 네. 그런데 사실은 입욕을 한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고요 조격만 해도 입욕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충분히. 네. 그래서 그 다이손이라고 그러나? 다이손에 가면은 왜 쓰레기통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작아가지고 이렇게 긴 거, 물 얼마 안 들어가잖아요. 거기다 놓고 담그고 한 2~30분 정도 담그고 있으면 제일 좋아요. 최소한 20분을 넘기셔야 돼요. 그래서 땀이 송송송송 맺힐 정도? 그 정도가 가장 좋은 입욕 상태예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고요. 조격을 할 때에는 50g 정도 넣고 하시면 돼요. 근데 저는 좀 진한 거를 근데 이런 분 있어요. 엄마들이 아깝다고 쓰고 나서 또 그 다음날 또 대표가 또 써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떻게 쓰냐면요. 가족이 저녁에 하루 일과가 끝나면요. 탕에 항상 뜨거운 물을 엄마가 받아요. 그래서 그걸 가족이 전체가 돌아가면서 그걸 다 써. 사실은 그게 제일 안 좋은 거거든요. 이 사람한테서 나온 그거를 그 다음에 그 그대로 그걸 받아가지고 또 써야 되는 거야. 사실 이게 안 좋은데 일본은 그게 문화야. 네. 근데 절대 그렇게 했으면 안 돼요. 소금을 한 번 쓴 거는요 무조건 버리셔야 돼요. 내 몸에서 나온 이 독소가 그 다음 사람 누군가가 쓰면 그 사람한테 다 들어가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이거 절대로 다시 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적용을 해주시고 이게 막 거품 막 나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담그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사회소금을 쓰실 때에는 우리는 굉장히 사회소금이 입자가 굵어요. 이 사회소금이 굉장히 질이 좋은 소금인데 입자가 굉장히 고와요. 그런데 이거를 믹서기에 넣고 갈아요. 믹서기가 없으신 분은 일로 가져오시면 제가 새거 갖다 놨어요. 그래서 싹 갈아 드릴 거고요. 요거를 갈아서 이따가 데모를 할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쓰기도 하고 더 곱게 갈아가지고 양치할 때 한두 번씩 묻혀서 하기도 하고 나면 입안이 더 개운하더라고요. 근데 이걸 드시는 분이 계신데 이거는 먹는 식용용이 아니라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절대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쓰시고요. 다 쓰고 난 오일솔트통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렇게 다 나눠서 이렇게 담아주셔도 돼요. 이렇게 쓰시고 나서 이걸 데모를 이제 하실 건데 차가운 물에다 하시면요 안 나와요. 네, 그래서 미지근한 물에다가 일단 불린다고 하잖아요. 약간 부드럽게 해주신 상태에서 시작을 할 거고 거품은 충분하게 묻혀주셔야 돼요. 네, 거품 그래야지 거품이 많이 나와야지 어떻게 돼요? 이 모공 안에까지 자연스럽게 스며들겠죠. 자, 그런 다음에 소금을 대고 바로 빡빡 문지르시는 분이 계신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딱 얹어놓고 나의 손에 온기 몸이 충분히 달궈진 상태라면 상관이 없는데 달궈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럼 소금을 그냥 막 빡빡 문질러. 그럼 피부에 스크래치 납니다. 그럼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아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트러블 생기면 안 되고요. 살살살살 그냥 달래주듯이 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슬슬슬 문질러서 이렇게 손바닥에서도 이렇게 각질이 묵은 각질이 나오게 된다는 거 요게 기본적으로 가셔야 되고요. 오늘은 좀 다른 방법으로 좀 가르쳐 드릴 건데 오늘 박성원 사장님이 류마티스 환자가 있다고 해서 그분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써야 되는 것까지 제가 오늘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런 다음에 맨 마지막에 오일 솔트로 다시 한번 밀레를 입혀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오른쪽 왼쪽에 비포 애프터 이렇게 찍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기본적으로 사회 미네랄 라인은 사장님들이 좋은 게 뭐냐면 여기 데모실 있잖아요. 데모실 때문에 데모실에 오셔서 하시면 딱 좋아요. 네,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 뜨거운 물이 안 나오니까 뜨거운 물은 저기서 데피셔가지고 여기서 같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시어버터도 발라주시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 사회 소금을 많이 쓰신 분들은요 이것 따로 안 써요. 그냥 같이 요 통 다 쓰고 나면요 안 버려요.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저기 소미 강아지 밥도 넣고 저는 이 통을 안 버리고 여기다가 오일솔트 한 통과 시어버터 한 통 그냥 넣고 그냥 다 섞어요. 이거는 소금을 오래 쓰신 분들은 다 그렇게 쓰세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출장이 너무 잦다 보니까 이것만 가지고는 여기에서 오일이 계속 막 흘러나와요. 그래서 저는 곱게 가른 거를 여기다 조금 더 추가를 더해요. 그래서 좀 되게 하면은 흘러내리지가 않죠. 그렇게 해서 저는 좀 갖고 다니는 편이에요. 그렇게 해서 한 하루 이틀 정도 놓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오일도 더 잘 섞여 있어요. 네, 그래서 쓰실 때는 항상 위에서만 쓰시지 마시고 밑에 걸 한 번씩 딱 뒤집어 엎어서 한번 골고루 섞어준 다음에 그리고 이렇게 쓰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데모 실습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한번 싹 치워주시고요.